자, 지금부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험에서 이번 시험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아마 10번부터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솔레노이드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고 있을 때 어느 한순간에 자기력선을 표현한 모식도이다. A는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 여기 A에. 당연하죠? N극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이다. B는 어느 방향을 향하냐면 이 방향을 향합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B에서 검유계를 지나서 A로 가는 방향이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위를 향한다는 것은 이 전류가 하나의 전자석으로 봤을 때 위가 N극, 아래가 S극이다. 그렇다면은 N극이 다가오는 거를 오지마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니은은 맞고, 이것 어느 순간에 유도전류의 세기는 S를 통과하는 자기장에 반비례한다. 일단 반비례가 틀렸고요. 비례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정확히 쓰려면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력선의 시간 변화율. 자기력선 개수가 1초에 100개 변환이야. 단시간 1초당 10개 변환이냐에 따라 비례한다. 이렇게 교과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번인데, 자, 봅시다. 경사면을 내려오는 자석이 수평면의 원형도선 AB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쭉 보시면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자, 그러면 자석이 위에 있을 때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었겠죠, 그죠? 쭉 떨어지면서 빨라지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몽땅 바뀌었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죠? 만약에 A와 B라는 고리가 없었다면 마찰이 없는 면을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A 고리와 B 고리가 중간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석이 고리를 지나는 동안 A 고리와 B 고리에는 유도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것은 전기 에너지의 생성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는 갑자기 새로 생겨나지 않았을 테니까 기존에 어떤 에너지가 전환됐을 것이고 그 기존의 어떤 에너지는 아마 운동 에너지일 겁니다. 따라서 AB 고리를 통과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값은 작아져야 된다. 이때 2분의 1 상수고요. 질량은 역시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를 지날 때 속도가 이 정도였다면 V, V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자석의 속력은 R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이건 맞는 게 되고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R을 지날 때보다 크다. P를 지날 때가 R을 지날 때보다 크다. 우리가 유도전류의 세기는 결국 유도전류의 세기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 즉 유도전압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기 전력, 유도전압은 자석의 속력에 관계가 있다. 자석의 속력이 빠를수록 변화가 큰 거니까 더 강하게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유도적인 전력이 더 크게 걸려야 됩니다. 따라서 속도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속도가 큰 P를 지날 때가 더 크다. 자,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A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지금 Q를 지날 때 속도가 이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제 가지마 해야 되고, 가지마 해야 되니까
이쪽을 N극 만들고 이쪽을 S극 만들어서 붙잡아야겠죠. 그죠? 자, 이번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지 마야 되죠.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럼 이쪽을 N극 만들고 이쪽을 S극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 밀어내야 된다. 따라서 A와 B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2번 문제. 이제 12번 문제는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게 좀 난이도를 낮춘 겁니다. 전봇대에 연결된 같은 세기의 전류가 같죠, 그죠? 흐르는 송전선 AB의 열 방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송전선에서의 열 방출, 발생하는 열의 양은 결국 손실 전력에 비례할 것이고, 손실 전력이란 I 제곱 R로 구할 수가 있죠. 이때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는데 A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말은 뭡니까? A의 저항이 B의 저항보다 크다. 자, 옳은 걸 골라봅시다. 송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송전선의 저항은 A가 B보다 크다. 방금 했고요. 자, D극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없다. A 또는 B의 송전선을 사용하여 동일한 송전전력을 자, 송전전력 자, 여기서 송전전력은 손실전력과는 다르죠. 보내주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때 P는 VI죠. 그럼 이제 송전전압에다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다. 자, 동일한 송전전압으로 송전할 경우 이 말은 뭡니까? 얘가 1대1이니까 전류도 1대1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 다 나와 있죠. 그죠? 문제에 다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송전선에서의 손실전력, 발생하는 열이 A가 B보다 크니까 당연히 D것도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이제 송전 전압과 손실 전력의 차이를 아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송전 전력 볼까요? 그림은 변전소에서 송전선 AB를 통해 EP, P인 전력을 전압이 각각 VEV인 VEV로 송전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송전 전력은 역시 VI다. 그래서 송전 전압에 송전 전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송전 전압이 VEV니까 1대2고 송전하는 전력은 EPP니까 2대1이죠. 그러면 1대2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야 2대1이 되죠? 예, 4대1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A 대 B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A가 B의 2배이다. 야, 손실 전력도 역시 VI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전류는 어차피 길이 하나니까 같아요. 뭐 하냐면 송전 전류와 이 전류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송전선의 저항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송전선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EV입니다. 따라서 이 V'은 V와 다릅니다. 이 V'은 전체 전압과 다른 송전선 자체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얘는 구하기 힘드니까 V는 IR, 옴의 법칙을 써서 I제곱 R로 알아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손실 전력은 A가 B의 2배다. 이게 2대1이라는 얘기죠. 근데 전류가 몇 대 몇이었어요? 4대1이니까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16대1. 그럼 저항은 얼마가 나야 됩니까? 예, 1.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쵸. 2대1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를 곱해야 되죠? 1대 8을 곱해서 16대 8, 즉 2대 1이 나와야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표는 원자의 X를 생성해 각각 에너지를 방출하는 두 가지 핵 반응식. 자, 핵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원자핵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3중 수소 두 개가 융합해서 어떤 원자 X를 만들고, 원자 핵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중성자와 11.3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나번 핵 반응식은 헬륨과 헬륨이 융합해서 역시나 X라는 원소 만들고 원자 핵을 만들고 수소 원자핵, 그죠? 프로톤이 되겠죠, 그죠? 두 개를 만든다. 12.9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기어 핵 분열이 아니라 뭐야? 핵 융합이죠? 그 다음에 니은 X의 양성자 수는 2이고 질량수는 4이다. 우리가 이제 질량수 보존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3 더하니까 얼마예요? 6이죠? 여기도 6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성자 1이 두 개 있으니까 2를 빼고, 그럼 X는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질량수가 4가 돼야겠다. 자,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 법칙. 양성자 수는 같아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고 여기는 0이죠, 그죠? 그럼 2가 된다. 따라서 얘는 헬륨4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힘들었을 텐데 디귿을 봅시다. M1과 M4의 합이 M2와 M3의 합보다 크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밝히는 건데,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디가 힌트냐면 요겁니다. 또 안 먹네. 이거. 자, 여기서 이제 11.3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이제 12.9보다 크잖아요. 우리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크다 이 얘기는 질량 변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 여기서 이제 가에서의 이제 가 같은 경우에 질량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생성된 물질에서 반응한 물질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X의 질량을 m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mx에다가 두 개의 양성자, 그러니까 두 개의 M2가 될 거고요. 이게 생성된 물질이고, 빼기, 잘못했죠, 그죠? 질량은 결손되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죠. 그러니까 다시 3중수소 두 개니까 2m1 빼기 mx에다가 두 개의 m1, m2. 이게 이제 가에서의 델타 m이고, 나에서의 델타 m은 얼마가 되는 거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m3죠? 2m3에서 빼기 x의 원자핵 질량 mx 더하기 두 개의 수소 원자핵 m4.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계를 봤을 때, 그죠? 요 값이 12.9 일렉트론 볼트니까 이게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다음 쓰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대문자죠? 다 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mx 플러스 2m2가 되고 mx 플러스 2m4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게 있죠? mx가 날아갈 거고 2를 또 나눠주면 m1 마이너스 m2가 되고 m3 마이너스 m4가 될 거다.
그래서 이항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M1 플러스 M4는 M2 플러스 M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서술형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전압이 일정한 교류 전원과 교류 전원 저항이 변압기로 연결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전원과 저항을 받고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변압기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N2N이다. 자, 교류 전원의 전압을 V0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도 V0가 돼야겠죠, 그죠? 저항값은 R. 또 그럼 R이 될 거다. 자, 그리고 가문수는 M2N이니까 자, V1 대 V2는 N1 대 N2와 같다. 따라서 1번 부터 봅시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압이 1대 2니까 얘가 V0면 얘는 얼마야 돼? 2V0가 됩니다.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대 2인데 2에 해당되는 게 V0잖아요.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분의 V0일 거다. 그죠? 그러면은 이쪽은 2V0고 이쪽은 2분의 V0니까 그죠? 4배가 되는 거죠. 가가 나의 4배가 되는 겁니다. 4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색깔 바꿔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봐라. 자, 그럼 이제 ohm의 법칙을 단순히 대입하면 됩니다. 자, 저항 V는 IR이죠, 그죠? V는 IR인데 저항이 가나 나나 똑같아요. 1대 1입니다. 근데 전압이 4대 1이에요. 가 대 나가, 그죠? 전류가 얼마나 나야 돼? 4대 1이 나와야죠. 그죠? 자, 여기에서 송전 전략 P는 VI니까 그죠? 얘가 전압이 4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사기권이 라고 푸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 보면 이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송전 전력이 같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똑같은 저항의 전압이 4대 1로 걸리면 흐르는 전류는 4대 1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ohm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교류 전원은 똑같은 전력을 또는 저항은 똑같은 전력을 소비했다 라는 게 있으면 니은이 맞겠죠. 1대 4가 맞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말은 없고 오히려 3번 문제에서 저항의 소비 전력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풀었던 사람은 1대 1이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여기 조건에 이런 말은 없어요. 저항의 소비 전력 P는 뭐예요? 소비한 전력은 역시 VI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되는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4대 1이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4대 1입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은 몇 대 몇? 16대 1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